안녕하세요. 착한 착각이 막내 보라돌이 보라입니다. 최근에 지인의 추천을 받아 한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해양산업의 실태를 다룬 이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로 그렇게 좋아하던 참치통조림을 도저히 맘 편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실태를 다룬 다른 편도 있었는데 아직 그 편은 보지 못했어요. 머나먼 바다의 해양 동물들보다 훨씬 더 곁에 있는 소의 이야기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거든요. 그 미안함과 죄책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장식 축산에 관한 부분을 읽어볼 거예요. 미안함과 죄책감 같은 감정을 넘어 축산업이 지구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록스트램 박사가 이끄는 잇 랜싯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다른 수많은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지구 한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류 소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공장식 축산이 지구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늘어갔다. 제임스 맥 윌리엄스는 오스틴 대학 교수로 환경사 전문가다. 특히 그는 우리의 축산 방식이 불러일으키는 결과들을 연구한다. 그와 함께 공장형 농장 답사를 위해 미국의 거대한 평원으로 떠나기에 앞서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그를 만났다. 그가 말한다. 수치들이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중 최소 14.5% 이상이 농업에서 기인합니다. 한 산업군 치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큰 비중입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2013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제임스 맥 윌리엄스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말한다. 공장식 축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지구온난화의 커다란 문제들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실제로 공장식 축산은 세계 운송산업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는 연구들을 근거로 공장식 축산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원 활용 방식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면 자원은 곧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과 가장 가난한 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특정 지역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물을 이용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비극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가장 적은 자원으로 가장 많은 열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만남 후에 나는 집약적 축산이 일으키는 심각한 자원 낭비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콜로라도 덴버 부근에서 그 증거들을 생생히 볼 수 있다. 로키 산맥 아래 타는 듯한 햇볕이 쏟아지는 가운데 양, 소, 심지어 송아지까지 있는 거대한 공장형 농장이 펼쳐진다.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송아지다. 이런 곳에 송아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축구 경기장 몇 개를 합친 것만큼의 면적에 수천 개의 작은 플라스틱 축사가 마른 땅 위에 있고 거기에 이제 막 어미에게서 분리된 젖소 송아지들이 사슬에 매여 있다. 저 멀리에는 훨씬 넓은 공간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암소 수천 마리가 숨막히는 더위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로 맞붙어 있다. 미국인들은 이를 비육장이라 부른다. 가축을 살찌게 만드는 곳이다. 바닥엔 풀잎 하나 없다. 오로지 소 배설물 뿐이다. 거대한 농기구가 쉼없이 사료통에 곡물과 콩을 쏟아붓는다. 이 농장의 주인은 브라질의 거대 기업 JBS로 세계 육류 판매 1위의 다국적 기업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JBS는 세계 쇠고기 시장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JBS는 내 요청을 거절했다. 카메라도 인터뷰도 모두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담장 가까이 다가가 드론을 띄워 촬영하기로 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경은 더욱 놀랍다. 이 야외 고기 공장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조차 없다. 여기에 2만 마리가 넘는 암소들이 있다. 육류 소비의 증가에 대한 대처로 우리는 점점 더 집약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가축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의 축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우리 선택의 결과다. 이 공장형 농장을 따라 걷다 보니 미국 식품 전문가이자 작가인 마크 비트먼의 말이 떠올랐다. 워싱턴에서 그를 만난 것이 바로 며칠 전이었다. 그가 말했다. 사건의 전말을 말하자면 인간이 육류 생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제품을 공업화했듯 고기도 공업화한 것이죠. 이 효율성으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돼지를 6마리, 10마리, 200마리씩 길렀습니다. 아무도 돼지를 1만 마리나 기르지 않았어요. 돼지들은 모두 야외에서 자랐죠. 암탉은 몇백 마리씩 키웠습니다. 지금은 수십만 마리씩 키우죠. 우리는 납득할 만한 인간적인 규모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로 넘어온 것입니다. 마크 비트먼에 따르면 이 산업을 이끄는 것은 바로 돈이다. 우리는 가장 돈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가 이어 말했다. 요컨대 이것이 인간이 먹을 수백만, 아니 수십억 마리의 동물을 생산하는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고했다. 문제는 이 시스템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매년 태어나는 이 수십억 마리의 동물들을 최대한 빠르게 살찌우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유전자 변형 곡물과 콩류를 재배해야 한다. 공장형 농장들이 들어선 콜로라도의 평원은 거대한 옥수수 밭이 됐다. 이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트럭이 끝없이 줄지어 밭으로 들어온다. 트럭들은 실시간으로 짐칸을 채우는 수확기와 함께 나란히 전진한다. 그리고 곧바로 비육장으로 향해 실어온 옥수수를 소사료통에 쏟는다. 이 빙빙 도는 작업이 하루 24시간,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다. 제인구달은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이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동물을 위한 식물성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양의 석유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재배에는 천문학적인 양의 물이 필요하죠. 우리는 수자원을 메마르게 하고 있고 담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한층 심각해진 가뭄 문제와 더불어 특정 지역들이 극심한 담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조화로이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태계를 파괴하며 자연을 착취한다. UN 환경계획에 따르면 매년 세계적으로 1200만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 동물의 사료가 될 곡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수십억 그루의 나무가 잘리고 뽑히고 불에 탄다. 2020년 12월 학술지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실린 한 논문은 만약 우리가 식품산업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다가올 몇십 년 안에 생물 다양성 손실이 전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농지 확대로 인해 2050년경 지구상 척추동물의 약 90%가 서식지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농지 확대로 인해 2050년경 지구상 척추동물의 약 90%가 서식지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머나먼 미래 같았던 2020년이 어느새 과거가 되었듯 손에 닿지 않을 것만 같은 2050년도 금방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90%의 척추동물이 서식지를 잃을 것이라는 예측은 상상하기 싫을 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인류는 지구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첫 시간에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